자, 교재 39페이지에 확률 파트에 문제 3번 보도록 합시다. 유아여대 201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인데, 자, 앞에 이제 소재는 주로 이제 조건부 확률과 기본적인 확률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거나 수리적으로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었다고 보면 되고, 교과상 내용으로 핵심 내용은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한 내용이었고, 간단하지만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 문제를 갖다가 하나 정도 이렇게 연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이제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야. 확률과 경우의 수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예시 문제로서 하나 볼 테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단원의 내용은 실제 시험 문제로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의 문제야. 특히 아직까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성향을 좋아하는 학교, 인하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아까 전에 아주대 얘기했는데 그런 학교들 문제로 출제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평면 위, 홍익 때도 그렇고, 아래 그림과 같은 평면 위의 정수 격자점에서 상하 좌우 중 한 방향을 골라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자. 이때 상하 좌우로 이동할 확률을 좌우 각각 P, 상하로 움직이는 확률을 QQ라고 하자. 좌우로 움직이는 확률을 스몰 p, 위아래로 움직이는 확률을 스몰 q라고 하자. 자, 1.5로부터 시작하여 n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격자점을 pk,l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이 k,l은 어떤 특정 영역 내에만 존재하겠지? 이 n값에 의해서, 그치? 시행 횟수에 의해서. 최대로 멀어질 때는 그 좌표의 합이 어디 때야? 1사분면에서 최대로 멀어질 때는, 그치? k 플러스 l이 n이지. 그러면 결국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되지? k 플러스 l이 뭐보다 작을 때? k 플러스 l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도달할 수 있는 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관계식들을 뽑아내는 거야. 경우의 수 문제로서. 예시로서 이제 0, 0에서 1, 3으로 가는 요런 예시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서 있는데, 자, 요 유형의 문제가 사실 그 단순히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직선상에서 좌표, 수직선상에서 뭐 움직이는 문제라든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왔고, 중앙계 문제에서는 수평면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사원의 문제라든지. 자, 40페이지에 문제 1번 바로 봅시다. 제시문 없고, 문제 1로. 4번 시행했을 때 좌표가 1, 3. 좌표, 여기서 이 시행의 문제에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는 도달한 좌표하고 시행 횟수 상관관계를 항상 먼저 봐야 돼, 이런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 횟수가 곧 도달한 좌표의 합과 같지? 네. 그치? 좌표의 절대값의 합이야. 좌표의 음의 방향도 있기 때문에 좌표의 절대값의 합. 그래서 얘는 4번 시행에서 일상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최단거리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그게 전제가 되어서 도달한 확률을 PQ에 대해서 3분의 1과 6분의 1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럼 최단거리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몇 번? 한 번. 위쪽으로? 3번.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4개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조합되면 되지? 그치? 그래서 그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서 확률 계산하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바로 나오지? 자, 1번 문제니까는 이제 기본형 예시 몸풀이 문제로 한 거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수리적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과적 배경지식이라는 이런 걸 점검하는 정도의 문제.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의 경우에서 구하는 문제. 이것도 사실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이제 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1.00에서 4번 시행해서 1, 3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동의 수는 한 번 3번. 이렇게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번, 상으로 3번. 즉, P가 한 번, Q가 3번이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번의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위로 이제 3번의 경우의 수의 전체 4가지 경로에 대해서.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이죠. 즉, 4개의 배열을 해서 3개를 뽑거나, 혹은 4개 중에서 한 자리를 뽑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에서 4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이 경우의 수를 뽑는 게 가장 쉽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 기본 과정에서 다 했을 거야. 그치? 그리고 각 시행이 독립인 경우를 활용해서 이거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 확률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전체. 그치?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률 값들의 발생 빈도를 곱해야겠지? 그치? 발생 빈도를 고려하는 확률 값들을 곱해야 될 거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의 세제곱 해서 최종적인 결론까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다가 실제로 6분의 1의 세제곱을 곱하여서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의 세제곱해서 162분의 1의 최종적인 결과물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 문제지. 근데 요거는 정말 기본 문제고 사실 이걸로 점수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문제는 아니야. 딱 느낌이 그렇잖아. 뭐 기분은 좋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 안 그래? 일단 풀고 잘 풀리니까 빨리 끝나고. 응? 근데 저 문제 풀어가지고 대학 가는 건 아니야.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 오히려 거꾸로 저런 문제에서 실수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실수하면. 또. 자, 41페이지에 논제 2번 봅시다. 이번에 n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PKL이 K가 0보다 크고 L이 0보다 크고 L 플러스 K 플러스 L이 N을 만족할 확률을 P 플러스 Q에 대하여 구하시오. 예, 본격적으로 좀 까다롭게 나왔지. 그치? 머리가 왜 그래? 일부러 그런 거야?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n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가 그림 보고 싶네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려. 그래서 그려서 어떻게? 확인. 일단 K가 양의 값을 가지고 1사분면이라는 얘기지. 그치? 네. 1사분면에 n번 시행해서 1사분면에 도달하는 점이 되고 싶고 조건에 지금 K 플러스 L이 N으로 되어 있어요. 네. 즉 1사분면에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야? 1사분면과 X축과 Y축을 포함하지? 네.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X축, Y축 이런 경계의 값들이 사실 나중에 확률적인 값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 이런 경우에서 문제에서 특히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문제들에는 K 플러스 L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 1사분면에서. 그치? 네. 근데 좌표가 이 좌표가 n번 시행 때 좌표가 이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있는 최대로 갈 수 있는 경로지. 그치? 원점으로서 제일 멀리 떨어져 갈 수 있는 경로를 얘기할 거야. 그치? 그 경로들의 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와 같이 이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1, 3 총 4번 움직였지? 4번 움직이고 4번 움직이고 4번 움직인 거야.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만 4번 움직여서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즉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이 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K 플러스 L이 N 4번 N이 4일 때 그치? 그러면 도달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N번 움직였을 때 이러한 점이죠. K와 L을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그치? K와 L 값이 이런 점. 그러니까 N번 움직였을 때 K와 L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합이 K와 L의 합이 양의 값으로 얼마? 4가 되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4가 되어지는 경우의 수가 도달하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냐? 몇 분의 몇이냐? 너무 찍어도 너무 무식하게 찍은 거 아니야? 왜 n분의 1이지? 네? K랑 L이 둘 다 양수니까. 아니 양수는 의미하는 양수니까. 경우의 수의 비만 보더라도 어때? 경우의 수만 비만 보더라도. 뭐 확률적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PQ의 확률 다 없애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전체 점의 좌표를 다 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조건이 K 플러스 L이 N일 때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계 조건만에서만 구하는 거거든. 전체 이 안에도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요 안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 n번 움직인다는 뜻은. 즉 전체 이 좌표계 안에서 이 경계 아니지? 경계를 포함한 모든 안쪽 점 중에서 이 점의 개수가 몇 개의 비율을 가지고 그 점 각각에 가려면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PQ의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나하나의 일처럼 결국은 도달할 수 있는 점의 경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의 갈 확률에 대해서 일반식 이런 걸 나타내고 시그마로 해서 점이 눈에 보지 않는 비슷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 점들의 특징이 있지. y 콜 마이너스 x의 직선상에서,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상에 존재하는 점들이야. 정수격차점들. 이 문제는 사실 저 경계의 점들의 개수를 직접 해야 되는 건 오히려 까다로워. 6건의 확률로 계산하면 조금 더 쉬울 가능성이 많아. 경계의 선들이란 그 내부의 점들을 제외한 점들이거든. 그래 안 그래? 왜냐면 그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확률이 3분의 1, 위아래로 움직일 확률이 6분의 1일 때 이거 뭐야? 이건 아까 전에 했던 1번이잖아. 논제 1번에서 우리가 시행했던 최단 경로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예시 연습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K 플러스 L이 뭐가 돼야 돼요? N이 돼야 되니까 L 자체를 N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일단 어떻게 하자? 변수를 최소화시키자. 변수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수학적으로 푸는데 필요한 식들이 많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K 값들은 어디에 값들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N은 어차피 처음에 주어지는 상수니까. 그치? 변수는 결국 K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변수는. 그쵸? 그래서 K는 이제 0에서부터 N까지가 가능하겠지. 최대로 0,N까지 가능하니까. 그치? 멀었을 때. 구해지면서 자, 이 점들은 결국 문제의 조건인 K 플러스 L이 N이라는 것을 만족하고 이 점들에 대해서 N번 시행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요건 그냥 1번에 대한 그 확장이네. 그래서 각각의 시행이 좌우 또는 하를 제외한 우상으로만 가야 되지. 이 경계점들로 가기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일사분면이니까는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존재하면 돼, 안 돼? 네.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반드시 K하고 N-K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몇 번? 반드시 K번 가야 되고 위쪽으로 몇 번? N-K번을 가야 되지. K 플러스 L이 N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치? 1번을 어떻게 한 거야? 일반화시킨 거죠. 1번을 일반화시킨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K번, 그 다음에 위쪽으로 N-K번, L번 선택해서 시행하는 경우로서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 K 팩토리얼에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 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각각의 점들에 대한 이제 또 합을 다 계산해야겠지. 도달 가능한 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K, 위쪽으로 N-K번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K팩에 N-K 팩토리얼 분의 N팩. 물론 이걸 뭐 L팩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L팩이라고 써야 될 필요는 없겠지. N과 K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서 바로 뭐가 되어지게 돼? N 컨비네이션 K가 되어지지. 전체 N개의 선택 중에서 K번 선택하거나 혹은 N-K라고 써도 되고, N 컨비네이션 N-K나 N 컨비네이션 K로 써서 그 결과들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점에 도달하는 사건들은 이 K와 그
뭐 K와 L 값 한 쌍이죠. 한 쌍이 정해지는 그러한 조건들은 각각의 독립시행이지. 그치? 서로 다른 경로들 서로 관여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각 점에 도달하는 K와 L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즉 K 값이 가질 수 있는 양들에 대해서 다 뭐 해주면 돼? 시그마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독립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어. 이들 각각의 경우의 확률들을 갖다가 먼저 계산을 해주고 P가 K번, Q가 N-K번 진행되게 되죠. 그치? 그래서 주어진 확률들을 모두 합하고 이항정리까지 활용하게 되면 일단 식 표현은 이렇게 되겠지. 다른 거 없죠? 그래서 시그마 K 콜 0부터 K가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N까지 가능하고 그 각각의 K 값들에 대해서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N 컨비네이션 K가 되어지고 그때 각각 움직이는 P와 Q의 확률은 P의 확률이 K번, Q의 확률이 N-K번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대로 뭐가 되어지게 돼? 그치, 이항정리의 식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항정리 식으로 그대로 P 플러스 Q의 N제곱으로 표현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문제통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거. N번 시행에 의해서 최단 경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점. 1사분면에서 점이야. 1사분면에서의 점에 도달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항정리의 식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P 플러스 Q의 N제곱. 뭐 결론만 좀 참고로 한다면 그걸 유도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서 보여준 거고. 알겠지? 됐어요? 어이. 끝났어? 됐어? 자, 요 3번 문제하고 4번은 우리가 중간에 이제 중요 문제들에서 계산할 때 이 이항정리에 관한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야. 그거 연습하는 파트라고 보면 돼. 우리 두 번째 파트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PQ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다 주어졌죠. 그치? 그래서 P 플러스 Q가 PQ가 각각 3분의 1과 3분의 1, 6분의 1로 주어졌나? 그치? 3분의 1, 6분의 1로 주어졌었으니까 그 합이 2분의 1이 되어지고 2분의 1의 N제곱이 되어지겠지. 확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값에 대한 N제곱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다. 이 문제에서도 P랑 Q가 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이 문제에서도 문제 1번에 PQ가 그대로 적용. 그치. 왜냐하면 PQ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서 전체 문제에 대한 조건으로 주어졌지 지금. 문제 1에서만 주어져 있나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러면 여기서는 PQ로 표현해야 되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그냥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도록 합시다. 자, 41페이지. 자, 이번에는 N번을 시행했는데, 이제 보다 일반화된 문제야. N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P, K, L이 부등식 K의 절대값 플러스 L의 절대값이 N보다 작다를 만족할 확률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번에는? 1사분면이 아니라 전체 4분면이 되지? 그래서 전체 4분면 내에서 일단 마른 목골이 되겠네. 그치? 딱 느낌으로 봤었을 때 마른 목골에 뭘 뺀 거야? 경계는 뺀 거죠? 마른 목골에 경계를 빼고 그 내부에 마른 목골의 내부에 있을 확률 원점을 중심으로 해. 사방에 n,0, n,0, n,0 내부에 존재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마른 목골의 내부에 존재할 격자점의 확률을 갖다 계산해봐라. PQ에 대해서 구하셔. 조금 더 어려워진 거야. 여기서는 뭘 해주는 게 좋아? 전체의 사건. 그치. 전체에서 경계, 등호에 해당하는 경계 사건이 좀 특별하지? 그리고 등호에 해당하는 경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얻었어요? 논제 2번에서 1번에서 얻었어. 그치?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그 경계의 사건을 빼서 확률 계산을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해주면 될 거야, 요거는.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이 문제는 뭘 계산해야 되는 문제다? 절대값 K 플러스 L이 뭐가 되어지는? N이 되어지는.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구한 확률들에 있어서 앞에 1사분면에서 이미 했잖아.
그러면 사실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에 대해서 구한 것, 2사분면에 대해서 구한 것, 3사분면에서 구한 것, 4사분면에서 구한 것, 이것들 다 더하면 되잖아. 네. 네. 아니면은 전체에서 요거에 대한, 여기 1사분면에서의 요거에 대한 비율이나 전체에서 이 경계선의 비율이나 어때?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치?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유사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갖다 이제 확장시켜서 계산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경계점들이야. 이 경계의 점들이 각 영역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 절대값으로서 하나의 영역으로 다룰 때 경계의 부분들이 겹치는 현상이 생기지. 네. 즉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로서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 2번을 단순히 확장하게 되면, 2번을 단순히 확장해서 여기다 적용시켜보면 이 경계의 값들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할 때 한 번씩 더 겹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두 번씩 계산되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만큼을 확률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빼줘야 되지. 아니, 요 사건 안에서만. 경계 사건에 대해서만 하면은. 빼줘야 되겠지?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룰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점검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 문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러한 방향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문항 간의 연계성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다루는 연습까지. 그래서 6건의 확률. 특히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 영역과 문제의 요소들이 영역과 경계 요소로 나와 있다. 거꾸로 앞에 문제가 경계가 아니라 그 내부의 영역을 다뤘다고 한다면은 뒤에 문제가 경계면은 마찬가지로 뒤에 문제를 앞에 문제의 6건으로 우리가 다뤄주면은 확률 문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 알겠죠? 그래서 6건의 확률에 하는 연습이고, 편의상 영역을 나누어서 확률을 다룰 때 이제 경계 영역 처리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기하학적인 확률을 계산할 때 특히 이런 대칭성, 일종의 대칭성이지, 이런 대칭성을 이용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경계에 대한 처리다. 적분이라든지 면적 구할 때는 그 면적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확률에서는 다르다.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n번 시항에 도달한 pk 점들을 갖다가 모두 pk 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부등식 이제 k 플러스 l, n 안쪽을 다 만족하게 되지. 그치? 경계, 여기 등호까지 포함해서. 등호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등식 k, l, k, 절대값 k 플러스 l의 절대값 이퀄 n을 만족하는 점들의 여집합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뭐 꼼꼼하게 해서 4가지로 다 나눠봤어. 그래서 등식 k 플러스 l 이퀄 n을 만족할 확률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k, l을 이제 4가지 경우를 구별하자. 1, 2, 3, 4분면을 구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논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4분면의 변해.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확률적으로는 어디에서 구한 것과 똑같아? 1사분면에서 구한 것과 똑같고 경계에 대한 처리만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1사분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1사분면에 대한 확률은 경계에 넣을 확률은 무조건 뭐야? 이미 계산했지? P 플러스 Q의 N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야. 이거 계산식을 다시 보여줄 필요는 없지? 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우상변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L이 0보다 큰 같은 영역에서 나머지 세 영역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의 각 영역에 대해서도 각각 똑같은 확률 P 플러스 Q의 N이 될 것이다. 4개를 따로따로 해서 보게 되면 경계에 놓일 확률은. 자,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경우들을 갖다가 예외 정리만 이제 해주면 되지. 어떤 점들이 2번씩 나타나게 돼? 축에 있는. 그쵸. 그 축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그치? n, k, 마이너스 n, 0, n, 0, 0, 마이너스 n. 얘네들이 2번씩 나타나니까 이 경우에 대한 확률만 우리가 따로 빼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n, 0에 도착할 확률은 어떻게 되게 돼요? 그쵸. p의 n제곱이지. 그치? 어차피 컨비네이션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의 n제곱. 그쵸? 좌로 움직이는 확률도 p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q의 n제곱, q의 n제곱. 이것들을 한번, 즉 이 p의 n제곱과 이 q의 n제곱을 빼줘야겠지, 한 번씩. 그치? 그래서 그와 같은 확률들을 확인을 하고 답안에서 확률을 확인을 해주시고 6건의 이제 확률로서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거야.
각 영역에서 P 플러스 Q의 N제곱의 4배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경계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확률적 조건을 빼어주게 되면 결국 이 P의 N제곱과 Q의 N제곱을 또 빼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게 지금 뭐에 관한 확률이야? 여사건에 관한 확률이야? 아니면 경계에 도달하는 확률이야? 이건 지금 경계에 도달하는 확률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이 사건 확률을 갖다 우리가 빼주면은 최종적인 결과물 나타나고 끝나게 되세요. 됐지? 여기서 뭐 이거 뭐 계산할 수도 없고 이걸 뭐 컨비네이션으로 굳이 풀어 쓸 필요는 없지. 1번에 굳이 이렇게 정리한 건데. 자, 뭐 2번 문항과 이제 3번 문항이 좀 일반화되었는데 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문항 수가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출제되거든. 그리고 소문항, 이 대문항 하나 푸는데, 이 1, 2, 3번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길어야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소문항 하나당 이제 10분 내외에 답안 완성까지 끝내야 되는 문제들이야. 계산 문제를 하더라도 이거는 좀 꽤 까다로운 문제니까 좀 주의해서 한번 좀 점검해 두시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에 또 다른 예시 하나를 갖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연습 문제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지를 하나 한번 볼까? 여기 연습 문항지 한번 꺼내보세요. 그 확률 파트 1에 화장실에 갔다. 네. 분유시에 뭐? 거기 성대 수시 문항 1에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6페이지란다. 여하튼 26페이지에 있는 문항 1도 사실 경로의 수에 관한 문항인데 이걸 확률 파트 2로 이제 넘겨놨지만은 확률 파트 1에서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률 파트 1에서의 문제들 중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 이제 확장 문제로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 있죠? 요 연습 문항 교재 20페이지 봐봐. 연습 문항 교재 20페이지. 같은 문제를 접근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갖다 다른 방법들을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서 있거든. 응? 그리고 거기에 22페이지에 논제 1번, 논제 2번, 논제 3번, 논제 4번까지가 있는데 이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특히 4번 문항 같은 경우에. 3번, 4번 문항. 이거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올해 2019학년도 종로 모의논술고사 출제하면서 냈던 문제거든? 올해 낸 문제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최단 경로의 수에 관한 문제를 갖다 여기다 포함시켜 놨는데, 이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만일 이 4번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다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틀릴 염려는 거의 없을 거야. 논술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 포함해서. 내가 다는 아니고 선생님끼리 이제 조금씩 나눠가면서. 저는 이제 주로 인문계 수리 쪽을 계속 냅니다. 자연계 쪽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내거나 하는 정도고. 지금 인문계 수능수랑 저희랑 난이도가 차이 있는 거 아니면 유형이나 푸는 방법이 다른 수학이 다르잖아. 거의도 근데 막 똑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난이도만 쉽고 저희. 난이도도 쉽고 주로 다뤄지는 영역이 아무래도 이제 확률 통계 파트의 영역을 좀 많이 다루지. 함수하고. 저희랑 비슷하죠. 문제 푸는 방법에 쓰는 게. 쓰는 거는 비슷한데 잘 못 써. 애들이 인문계 애들이 수리논술을 연습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애들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안 점수상에서 상경계. 한양대 상경계 자연계 학생들 중에 혹시 이 중에 상경계 지원할 사람 있나? 경영대가 어디예요? 상경대. 경제학과라는 이제 경제 경영계열. 상경. 상업. 경영. 부경대. 그 자연계도 지원 가능해요. 상경계 같은 경우에. 특히 수리 쪽에는 정시에서 지원할 때는 수리 쪽에 가산점이 있으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한양대 인문 수리 문제는 그냥 수학 문제야. 자인격하고 거의 똑같아. 다른 학교들은 한양대만 그래. 범위만 위조가까지. 주로 이제 확률하고 통계 문제를 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이고, 단순한 함수나 수열 문제, 수열의 극한 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좀 주를 이루지. 그리고 좀 논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경희대라는 이런 학교들 보면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논리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들인데 뭐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22페이지에 오늘 과제물 22페이지에 논제 1번과 논제 2번, 논제 3번까지. 숙제예요? 예. 다시 말해주세요. 22페이지 논제 1, 논제 2, 논제 3. 4번 안 해도 돼요. 4번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검사 너네. 근데 4번까지 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19페이지에 문항 3번. 두 개예요? 예. 문항 3번하고 문항 4번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개. 답안 학생은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자, 문항 3번은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 뭐 어떻게 보면 저 문항 3번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항은 하나지만 최대 문제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 최단 이런 경우의 문제 거기 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아까 전처럼 이제 이 1사분면에서만 얘기를 하자. 1사분면상의 어떤 점에 도달할 때 정수 격자점에 도달할 때 최단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경로의 수를 계산할 때는 아까 전과 같이 컨비네이션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조건을 더 넣어가지고 만일 0,0에서 n,n까지 도달하는데 y 콜 x 아래쪽만 이동해가지고 y 콜 x의 직선 아래쪽의 경로만 이용해서 n,n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까? 네?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래쪽의 경로만 이용해가지고 1사분면에서도 특히 제한된 영역만 이용할 때 전체 경우에 2분의 그러니까 누적한 걸 빼는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경우 확률은 너무 쉽지 오히려. 2분의 저희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이 사람. 그 전체 포함 다음에 2분의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그러면 전체라는 건 뭐야? 저 1사분면 전체를 통해서 간 거에 2분의 1. 그러면 그 경계의 값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저기? 그냥 저거 진짜 항상 주의하라 그랬지. y 콜 x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자기 얘기만 하고 딴 얘기하죠. 경계 포함이에요. 아까처럼 포함이지. 아까처럼 그 x좌표 y좌표 더했을 때 n 그 문제예요? 그치? 최단 경로니까. 여기 전체 경우에서 그 n-1, n-1 갈 수 있는 경우들 빼요. 전체 경로에서 n-1, n-1 갈 수 있는 경우들 n-1, n-1, n-1 여기? 거기를 갈 수 있는 경우를 빼요. 킹과 밴드를 같게. 그러면 안전하지 않나요? 뭐라는지요? 선생님 좌표 평면 위에 근데 해서 세야 봐봐.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경로를 다 빼버리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가 다 빠져버리게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전체 경우 구한 거 있잖아요. 중에서 저기 경우에서 가는 경우에서 빼는 거죠.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 네.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는 경로가 다 빠지게 되나? 아니요. 아니네요. 요 점이 있지, 요 점. 그치? 요 점이나 요걸 피해서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들이 있거든. 그 경우는 안 빠지지. 그치? 경계 위점 가도 되고. 경계 위를 포함해도 되고, 그러니까 빼도 계산할 수 있어. 아래로만 가야 되는 거. 어차피 요 경계 위에 있는 점들은 n개니까, n 플러스 1개니까. 경계 포함해서 n 플러스 1개를 빼줘도 되고. 그거 이제 계산하는 요령이 지금 요 문제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111 그치 1111 그거 해서 해도 돼. 거기 그 12, 21페이지에 있는 재심은 다 있는 방법이지.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잘 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유용한 방법이 거기 20페이지 있지? 20페이지에 있는 방법 2의 활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로 계산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실제로 예시를 구할 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경로의 수가 몇 개인지를 순차적으로 더해서 나가는 거야. 각 좌표 격자점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점화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 봐봐. 결국 요 n, 만일 이 점은 지나면 안 되지.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로의 수라고 하는 것은 n, n-1을 반드시 거쳐야만 돼. 그치? n, n-1을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 그치? 그것과 여기의 경우의 수가 어때? 같아지게 되지. 응? 그래서 y equal x 위를 지나지 않으면서 n, n-1을 지나는 경로를 뭐 찾는다든지 이런 뭐 또 다른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어. 그리고 그 문제에서 지금 재심은 21페이지 재심은 나에서 아예 공식을 주고 있으니까 점 0,0을 출발한 점이 직선 y equal x보다 위쪽을 지나지 않으며 오른쪽과 위쪽으로만 움직여서 a, b에 이르는 경로의 수란 a 플러스 1팩분의 a 플러스 1팩 곱하기 b팩분의 n-b 플러스 1 n 플러스 b 팩토리얼이다. 그리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 지금 제시면 다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나열로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 문제 4번 있잖아. 문제 1, 2, 3, 4번이 문제 2, 3, 4번. 문제 2, 3, 4번. 22페이지에 논제 2, 논제 3, 논제 4번이 사실은 이거 다 똑같이 뭐로 할 수 있냐면 y equal x를 넘어가지 않는 영역에서 이동하는 경로의 수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 문제 그래서 논제 3번을 풀 때 여기에서 xy가 움직여가는 규칙성 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 xy의 규칙성을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서 n,n으로 움직여가는 경우에 대한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은 바로 앞에 문제의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어. 3번 문제를. 한 방법이긴 해. 꼭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이거는 해보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y는 x보다 위쪽을 지나지 않으며 하면은 연계를 포함하는 거지. 위쪽을 지나지 않는 거니까 요 위를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 경계는 포함하는 거지. 그치? 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다룰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경계 문제 같은 거 상당히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서 다루게 돼.